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g이 달라집니다. 맞아? 경우가 다 달라진다고. 4g짜리 추를 사용할지 안 할지, 8g짜리 추를 사용할지 안 할지, 사용할지 안 할지, 사용할지 안 할지, 사용할지 안 할지, 사용할지 안 할지. 그래서 뭐 하면 돼? 곱해 주시면 답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전부 다 사용하지 않으면 뭐야? 빵그램이잖아. 맞아? 근데 맨 마지막에 빵그램을 쓰는 경우는 빼자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되고 있니? 자, 이렇게 고배 법칙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유형 5번. 다섯 번째 유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즉 정수 만들기라고 합시다. 얘들아, 정수 만들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0이 없는 경우. 0이 없을 때 정수를 만드는 거와 0이 있는 경우. 0이 있을 때 정수를 만드는 경우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 알겠니? 정수기 때문에 맨 앞자리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0이 있는 경우와 0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0이 없는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33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3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는 A, 10, B라는 어떤 두 자리 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뭘 원해? 1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를 합했더니 뭐가 나왔어? 짝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두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 있어? 뭐 더하기 뭐? 짝 더하기 짝이면 되죠. 이게 끝이야 근데? 그렇지. 홀 더하기 홀에도 짝수가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 뭐 한 거야 이게? 이게 뭐 한 거야? 별거 한 거 없어 보이지만 이게 배반사건 분류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둘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얘기한 거죠. A가 짝수일 때 B가 짝수인 경우와 A가 홀수일 때 B가 홀수인 경우가 같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배반사건 분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의 핵심은요, 확통 전체에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배반사건 분류를 잘하자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경우 생각해보자. A에 올 수 있는 수는 뭐죠? 짝수인데 그럼 얼마 올 수 있어? 2, 4, 6, 8 4개가 오죠. 그래서 4가지. 그때 B로 올 수 있는 짝수는 뭐 있죠?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1의 자리 합이 짝수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B는 0이 와도 되잖아. 20이어도 두 자리 자연수잖아. 맞니? 그래서 B는 0, 2, 4, 8 그래서 5개 중에 하나가 오셔야겠죠. 되고 있습니까? 다시 A가 홀수고 B가 홀수인 경우 생각해보자. 홀수는 뭐 있어? 1, 3, 5, 7, 9 그래서 5개요. B도 1, 3, 5, 7, 9 5개요. 됐습니까? 그래서 25개와 20개를 합쳐서 몇 개요? 45개가 답이 되겠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다시 4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번 여기다 할게. 자, 40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생긴 주머니 안에요 1부터 5까지의 구슬 5개가 있어요. 구슬 1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자, 구슬을 하나 꺼집어내서 숫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앞으로 이런 걸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할 거야. 다시 내가 여기서 구슬 하나를 끄집어내서 확인한 다음에 버렸어. 이게 뭐야? 비복원 추출입니다. 됐어? 그래서 주머니에서 구슬을 확인할 때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 추출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구슬 하나 끄집어내고 다시 보고 집어넣었어. 복원한 겁니다. 되돌린 거지 원 상태로. 끄집어내고 보고 버렸어. 복원하지 않은 거예요. 비복원 추출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한대요. 자, 그때 원하는 거 보자. 이러한 걸 3번 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3번 할 거야. 하나 보고 집어넣고 다시 섞은 다음에 하나 보고 집어넣고 다시 섞은 다음에 하나 보고 집어넣었어. 이러한 짓을 3번 했을 때 나오는 게 A, B, C인데요. 원하는 거 A 더하기 얼마? B랑 C랑 곱한 이 놈이 뭐가 돼? 짝수가 되고 싶어. 되고 있니? 얘가 짝수가 되고 싶어. 얘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뭐랑 뭐랑 더해야 짝수야?
방금 얘기했죠? 짝짝이나 홀홀이면 되죠. 맞습니까? 다시 짝짝이나 아니면 뭐가 되면 된다고? 홀이면 되죠.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이 BC는요. B하고 C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곱해서 짝이 되는 건 뭐 있죠? 곱해서 짝이 되는 건 짝짝, 짝홀, 홀짝. 맞니? 홀만 아니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짝짝, 짝홀, 배반사건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홀짝. 그 다음에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뭐야? 홀밖에 없죠? 되고 있습니까?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주시면 돼요. 일단 A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1, 2, 3, 4, 5 중에 2하고 4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B가 다시 짝수가 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C가 다시 짝수가 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다시 A가 짝수인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B가 짝수인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근데 C가 홀수인 건 세 개 중에 하나. 1, 3, 5. 맞습니까? A가 짝수인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요. B가 홀수인 거 세 가지 중에 하나요. C가 짝수인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A가 홀수인 거 세 개 중에 하나. B도 홀수고 C도 홀수인 거 세 개.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되고 있니? 자, 이렇게 정수 만들기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째 유형인데요. 자, 6번째 유형은 경로수입니다. 경로수. 자, 이 경로수하고 최단 경로수하고 좀 달라요. 최단 경로수는 이제 순열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경로수를 보시면 돼요. 그냥 가는 방법의 수야. 그래서 41번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네 도시 A, B, C, D에 A가 여기 있고요. B까지 가는 게 하나, 둘, 세 개의 경로수가 있나요? B에서 C로 가는 게 하나, 두 개의 경로수가 있고요. B에서 D로 가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의 경로수가 있네요. D에서 C로 가는 게 한 개, 두 가지의 경로수가 있고요. A에서 C로 가는 게 두 가지의 경로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보자. A 도시에서 D 도시를 갈 때 B 도시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A에서 D로 가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뭘 지나야 돼? B를 지나야 된대. 그럼 생각할 수 있는 배반사건 분류는요,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바로 D로 가는 경우와 A에서 출발해서 B를 갔는데 B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와 A에서 출발해서 C를 먼저 가서 B를 간 다음에 D를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빼고 또 있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빼고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배반사건 분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배반사건 분류하고 나면 A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고요. B에서 D로 가는 것도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요. A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 B에서 C로 가는 건 두 개 중에 하나, C에서 D로 가는 것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A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 C에서 B로 가는 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 B에서 D로 가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46번. 46번은 길이 요상하게 생겼어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동심원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동심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입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데 뭐 한대?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어찌되었든 그냥 생각하자. 나는 A에서 B로 가고 싶어요. 그죠? A에서 B로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원 중에 어느 길을, 즉 위에 길, 가운데 길, 밑에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길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야. 이 길을 지나고 나서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이 길을 지나야 B에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위에 길을 통과하거나 밑에 길을
가운데 길 갔다가 위에 길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지?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이해되고 있습니까? 조건을 봐야 돼.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건 갔다가 올라가면 가야 돼요. 통과하고 통과하면 계속 통과해야 돼. 갔다가 밑에 가면 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서 밑으로 가면 그냥 가야 돼. 그래서 몇 가지의 길이 있어? 그림이 그지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5가지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다시 이 길을 지나면 B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럼 몇 가지의 길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길이 있죠. 곱해주시면 그냥 답입니다. 됐어요? 어려울 거 전혀 없다고요. 되고 있니? 그래서 경로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얘들아. 유형 8번, 9번까지만 하면 이제 쉴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끝나니까. 알겠습니까? 3개 남았어. 좀만 잘 보자.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은 뭐냐면 약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납니까? 어떤 자연수 n이 있었습니다. 이놈을요 내가 뭐 했어? 소인수분해했어.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곱하기 C의 R제곱. 만약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면 됐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약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고요? 약수의 개수 몇 개가 나온다고? A의 P제곱 중에 A라는 이 숫자를 하나도 쓰지 않을래? 1개 쓸래? 2개 쓸래? 해서 P개까지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P 플러스 1가지의 경우수가 있는 거고요. B라는 저 숫자도 안 쓰는 거 생각해서 안 쓰는 것도 한 가지예요. 안 쓰는 거에서부터 1개 쓸래? 2개 쓸래? Q개 쓸래? 맞습니까? 그래서 Q 플러스 1가지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R 플러스 1가지까지 나오겠죠. 이게 약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르셨다면 지금 이제 기억하세요. 약수의 개수는 뭐 하면 돼? 소인수 분해한 각각의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곱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이게 약수의 개수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약수 총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괜히 우리 수열을 배웠으니까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약수 총합은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의 빵제곱, A의 1제곱 쭉 써서 어디까지? A의 P제곱까지의 총합에서 곱하기 B의 빵제곱, B의 1제곱 쭉 해서 B의 Q제곱까지의 총합에 다시 곱하기 C의 빵제곱, C의 1제곱 쭉 해서 C의 R제곱까지의 총합을 다 곱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얘들아,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거 얼마가 되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쓰나마나 1 마이너스 공비 A의 항의 넘벌수 몇 개? P 플러스 1제곱.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각각이 쉽게 계산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주시면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7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7번에선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졸라 쉽죠? 72는 얼마지? 8, 9, 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플러스 1개에서 2 플러스 1개를 곱해주시면 약수 개수가 나옵니다. 됐어요? 다음 50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P개. 180번이죠. 180은 얼마죠? 3, 6, 18 3하면 20 그럼 4, 5, 20이니까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의 1제곱까지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하고 나서 첫 번째 P를 찾을 거예요. P는 뭘 찾으라고 했어? 짝수의 개수입니다. 짝수의 개수란 얘기 무슨 얘기야? 이놈의 약수 중에 짝수란 얘기는 2가 반드시 적어도 1개 혹은 2개가 포함되어야겠죠. 그러면 이 P라는 놈에 2가 1개만 포함되는 경우, 그럼 이 2개 중에 하나만 포함했다.
그럼 남아있는 3제곱과 5의 1제곱 곱한 놈의 약수의 개수와 같죠? 맞습니까? 그 개수는 얼마야? 2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2가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는 뭐가 돼?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2가 2개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럼 2가 2개 포함되면 또 이놈의 약수의 개수니까 여기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P값이 나오겠죠. 야! 됐어요? 되고 있는 거니? 다음 Q. Q는 뭐냐면 3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다시 뭐해? 3이 한 개 포함되는 경우 3이 하나 포함되면 2의 제곱과 5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같죠? 맞니? 그래서 얼마? 2 플러스 1에다가 또 1 플러스 1을 해주신 거고요. 3의 제곱이 포함된 경우를 생각하면 또 뭐야? 똑같으니까 2배 하시면 되겠죠. 되고 있니? 됐어요?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P랑 Q랑 값을 더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 졸라 쉬웠어. 이제 유형 8번, 9번은 중요합니다. 8번은 뭐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놈들이고요. 유형 8번 먼저 할게요. 얘네가 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뭐라고? 지불 방법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지불 방법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달라요. 알겠니? 달라. 자, 먼저 결론만 얘기하자면 지불 방법의 수는요. 방금 여기서 얘기한 뭐지? 약수의 개수 있죠? 약수의 개수하고 비슷합니다.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한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에서 맨 마지막 문제 봐봐. 문제들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0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준 거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먹었니? 됐어요. 다시 금액을 내가 돈을 지불할 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요. 약수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돼요. 됐습니까? 약수의 개수처럼 생각한 다음에 하나를 빼면 돼요. 방법이 똑같다고! 그런데 지불 금액수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수랑 똑같을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지불 방법수랑 전혀 별개인 경우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 지불 금액수의 키포인트는요. 환전입니다. 환전. 환전이 가능해? 이게 키포인트야. 알겠니? 환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수는요. 여기 있는 얘보다는 그냥 내가 쭉 얘기하는 게 편해요. 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한번 들어보자. 1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원짜리가 3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해보자. 괜찮니? 10원짜리가 3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을 때 첫 번째 지불 방법수는요. 지불 방법의 수는 10원짜리 3개를 안 낼 거야. 10원짜리 하나도 안 줄 건데 1개 줄 거야. 2개 줄 거야. 3개 줄 거야. 맞습니까? 10원짜리 3개를 안 줄 거야부터 몽땅 다 줄 거야 까지 생각하시면 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 3 플러스 1가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다음 50원짜리 금 50원짜리 이 50원짜리 동전을요. 안 줄 거야. 1개 줄 거야. 2개 줄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 50원짜리 동전 2개를 안 주는 것 포함해서 2 플러스 1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거고요. 둘을 곱의 법칙으로 곱할 거예요. 다만 10원짜리도 하나도 안 주고 50원짜리도 하나도 안 주면 빵원인 거죠. 걔는 빼라고 했으니까 빼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이 계산이 뭐와 같아?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계산과 동일한 계산이 나오는 거 알겠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내가 이제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지불 금액의 수는 야 얘들아 빵원 안 주는 거 10원 줄 수 있니? 10원 줄 수 있지. 20원 30원 맞아? 40원 줄 수 있어? 40원 줄 수 없어요. 거슬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원은 줄 수 없어.
50원은 줄 수 있니? 50원을 줬어. 그러면 60원은, 70원은, 80원. 근데 90원을 줄 수 있어? 안 돼요. 그럼 100원은 줄 수 있니? 그럼 110원은요? 120원, 130원. 끝이죠. 다시 얘기해서 결국 뭐가 돼? 10원, 20원, 30원. 그 다음 50원에 빵원까지 포함해서 50원에 60원, 70원, 80원. 다음에요. 100원에 110원, 120원, 130원. 까지 나오는 거죠. 맞니? 그럼 생각하면 여기 이놈은 50원짜리를 빵 개 쓴 경우, 한 개 쓴 경우, 두 개 쓴 경우고, 여기 이놈은 10원짜리를 빵 개 쓴 경우, 한 개 쓴 경우, 두 개 쓴 경우, 세 개 쓴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니 10원짜리 3개를 빵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3 플러스 1개와 50원짜리 2개를 빵 개, 한 개, 두 개 해서 뭐야? 2 플러스 1개에서 역시나 빵원은 빼면 되죠. 그래서 결국 구해봤더니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그런데 이건 지울게요. 그런데 자 얘를 하나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바꿔볼게. 자 10원짜리가 만약에 5개 있다고 하자. 여전히 50원짜리는 2개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지불 방법의 수는 뭐 한다고? 10원짜리 5개를 안 내는 거 포함해서 5 플러스 1개. 에이! 50원짜리 2개를 안 내는 거 포함해서 2 플러스 1개. 그런데 빵원은 뺀다고요.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불 금액수를 보자. 자 지불 금액수를 봤더니 얘들아 잘 봐봐. 빵원 내는 거랑 그 다음 10원, 20원, 30원, 40원 낼 수 있니? 맞아? 50원 낼 수 있어? 그럼 60원, 70원, 80원, 90원 낼 수 있니? 100원 낼 수 있어?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까지 낼 수 있죠? 맞니? 결국 낼 수 있는 걸 보면 10원 단위로 다 낼 수 있어. 어디까지? 150원까지. 맞아?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50원짜리 2개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환전해봐. 그럼 10원짜리가 전체 몇 개 있는 거야? 10원짜리가 15개 있는 거죠. 맞습니까? 10원짜리가 15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 10원짜리 15개를 뭔가 10원짜리 15개를 내는 경우의 수는요 15 플러스 1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빵원 내는 걸 빼니까 결국 그냥 15가지의 지불 경우수가 지불 금액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고?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뭐 해야 돼?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전부 뭐 해야 된다고? 환전하시면 된다고요. 맞아요? 맞니? 그런데 봐라. 이번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 10원짜리를 내가 4개 갖고 있어. 50원짜리를 내가 2개 갖고 있대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러면요. 첫 번째 1번. 안 쓸게요.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지? 4 플러스 1가지에 2 플러스 1가지 한 다음에 빼기 1 하면 되는 거 맞니? 됐어요. 이건 금방 구하고. 두 번째죠. 지불 금액의 수를 생각해보자. 자, 지불 금액의 수는 환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환전해야 돼 말아야 돼? 환전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다시 여기 있는 이 10원짜리 3개 그러면 10원, 20원, 30원 낼 수 있죠? 근데 뭐를 못 내? 40원을 낼 수 없어서 환전을 못했어. 얘는 10원, 20원, 30원, 40원 낼 수 있어 없어? 낼 수 있어. 50원은 10원짜리 5개로 넣어도 50원짜리 하나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 맞아? 환전의 포인트는 얘가 10원 단위라면 10원 단위로서 이 50원까지 10원씩 건너뛰면서 갈 수 있어? 연결되어져? 의 포인트야. 다시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환전하는 경우에 꼭 10원짜리가 50원을 만들어야지 10원짜리가 5개가 있어서 50원짜리를 만들어야지 환전하는 게 아니라 10원 낼 수 있니? 20원 낼 수 있니? 30원 낼 수 있어? 40원까지 낼 수 있어? 그러면 50원짜리를 환전하면 된다. 이해하고 있니? 10원짜리가 4개만 있어도 50원짜리를 뭐 하면 돼? 환전하시면 된다. 알아먹었어요? 10원짜리가 4개만 있어도 50원짜리를 환전하시면 돼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50원짜리 2개 100원이잖아. 그래서 얘는 140원. 그래서 1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4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4가지의 경우 수가 나옵니다. 알아먹고 있니? 다시 얘를 또 하자. 얘들아, 이번에 이렇게 할게. 50원짜리가 1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3개 있대. 그럼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라고? 50원짜리를 낼까 안 낼까? 100원짜리를 1개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안 낼까? 거기서 빵원 내는 경우 빼주면 돼. 지불 방법의 수는 이제 알겠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지불 금액의 수는? 지불 금액의 수는 환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환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요. 환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요. 환전을 해야죠. 왜지? 최소 단위가 10원이 아니라 50원이란 말이야. 맞아? 내가 100원짜리를 50원으로 환전하고 싶은 거지 10원으로 환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 말은 50원을 낼 수 있어? 맞니? 그럼 100원 낼 수 있어? 5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도 100원 낼 수 있어요. 150원 낼 수 있어? 100원하고 50원, 150원 내잖아. 50원 단위로 딱딱딱 이어져 안 이어져? 이러면 환전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00원짜리 3개 50원으로 다 환전하면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7개죠? 그래서 50원짜리 7개가 있는 거야. 그럼 나오는 경우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7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아먹고 있니? 괜찮아요? 마지막 이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왜? 자, 1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가 1개, 1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는요, 3 플러스 1, 1 플러스 1, 2 플러스 1에서 빵원 내는 거 빼면 되죠. 맞아?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요. 되고 있니? 지불 금액의 수는요, 10원 단위로 다 환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40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00원짜리를 50원 단위로 환전할 수 있니 없니? 이건 환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1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가 몇 개? 4개에 하나니까 5개가 있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얘의 지불 금액의 수는 몇 가지라고? 3 플러스 1, 5 플러스 1에서 빵원 내는 거 빼주세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환전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지불 방법수를 생각하면 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자, 이게 바로 지불 금액수, 지불 방법수입니다. 자, 마지막. 자, 유형 9번입니다. 자, 이거는요, 지도 색칠하기입니다. 지도 색칠하기. 자, 이 지도 색칠하기 문제는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지도 색칠하기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잠깐만. 꺼졌나? 꺼져 이거. 다행이야. 뭐가 깝이야, 그지야? 자, 보자. 얘들아, 지도를 색칠하는 방법인데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첫 번째, 어디부터 색칠하느냐야. 어디부터 색칠을 할 때요. 어디부터 색칠한다고?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합니다. 됐어요?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하는 거야. 문제 보자. 55번부터 61번까지 가볼 거예요. 그냥 들어. 55번에 오구려, 백제, 신라, 가야. 누구부터 색칠해? 백제나 신라부터 색칠하는 거야. 알겠니? 56번은요. 누구부터 색칠해? B나 D부터 색칠하는 거야. 됐어요? 57번은요. B나 C부터 색칠하고요. 꼭 왜 하나만 얘기하지? 58번은요. B나 D부터 색칠하고요. 59번은요. 무조건 A부터 색칠하는 거야. 60번은요. 맨 위에 있는 놈부터 색칠하고 61번은요. A부터 색칠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어디부터 색칠하는지 결정할 수 있죠?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가장 인접한 곳이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색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이건 첫 번째는 무조건 색칠하고 그리고 나서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니네가 가장 원하는 방법. 알겠니? 자, 그래서 그냥 바로 풉니다. 55번 봐봐요. 55번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지도가 이렇게 있죠. 이 지도에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돼 있죠. 뭐 고구려, 네? 백제, 몰라 잘 그랬죠? 신라, 가야입니다. 자, 누구부터 색칠한다고? 누구부터 색칠한다고? 백제든 신라든 아무 데서부터 색칠을 합시다. 그럼 백제에다 색칠할 거야. 근데 색이 몇 개 있어요? 색이 4가지 맞아? 색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의 색을 여기에 인접한 곳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백제부터 칠할게요. 백제 몇 개? 4개 중에 하나 칠하시면 돼요. 그 다음 누구 칠할 거야? 신라에 칠할까요? 네. 신라에 몇 개? 3개.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에 고구려에는 몇 개? 2개. 2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시면 되죠? 가야에는 몇 개? 2개. 다시 여기 이 문제에서 잘 봐. 오른쪽 그림은 5세기경 한반도 정세를 나타낸 것인데 네 나라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색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색칠할 때, 즉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니까?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면 여기도 노란색 칠해도 된다고. 됐습니까? 다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그 옆에 3가지, 그 위에 2가지. 근데 얘랑 색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58번 풀게요. 자, 58번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색칠해 봅시다. 색깔 몇 개 쓸 수 있어? 5가지의 색을 쓸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누구부터 칠한다고? B나 D부터 칠한다고. 누구부터 칠할래? B부터 칠하려면 칠해. 몇 개?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색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쓰죠.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색은요? 3가지의 색 중에 하나를 쓰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색은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얼마야? 5, 4, 20에 곱하니까 60, 6, 38, 180까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요 61번 보세요. 61번 61번이 문제야. 61번을 보시면 이 61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림 보여? 그림? 이 그림에다가 내가 5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그죠? 맞니?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림과 좀 달라요. 이 그림을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단순하게. 뭐 A 다음에 C 여기가 B죠. B, A 뭐 이쪽으로 E 여기가 D. 자, 여기에다가 나는 몇 가지 색을 칠해야 돼? 5가지의 색을 칠할 거야. 안 칠하는 색깔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 5가지의 색을 칠할 거야. 자, 해봅시다. 여기부터 칠해야겠죠? 그래서 얼마? 5. 맞아요? 5. 그 다음 여기 칠할게. 여기 얼마? 4. 그럼 여기는요? 3. 여기는요? 3. 여기는요? 2개? 나눠야 된다. 왜 나눠야 되죠? 얘랑 얘랑 같은 색을 칠했을 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과 얘랑 얘랑 다른 색일 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고 있어? 자, 여기서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니네가 이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구조적인 동질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그림하고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A, B, C, D, E. 이 그림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그림이라는 거 이해되니?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즉 다시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놈들이었냐면 제일 인접한 곳이 많은 곳을 칠하고 순차적으로 칠해봤을 때
A하고 C가 같은 색일지 다른 색일지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이해되고 있니? 이럴 때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의 경우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돼. 왜?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어그러진단 말이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이나 이런 형태 그림, 즉 다시 해서 어떻게 원형으로 이웃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린 그림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풀이 두 번째입니다. 자, 풀이 두 번째는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좀 비효율적이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그치만 이렇게 풀면 모든 문제를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칠할 색의 가지수를 결정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리시면 뭐 이렇게 생겼죠? A, B, C, D E라는 요 5개의 영역에 5가지의 색을 칠할 건데 나는 뭐 하면 돼? 여기엔 칠할 거예요. 근데 먼저 A부터 칠해 갈 거야. 이건 뭐 불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몇 가지의 색을 사용할지를 처음부터 결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최소로 몇 개의 색을 사용할 수 있어? 색을 제일 적게 쓰면 몇 가지로 얘를 다 인접한 곳은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어. 3가지입니다. 3가지. 알겠니? 됐어요? 지도색 칠하기 문제의 기본 베이스는요 3색이에요. 알겠습니까? 제일 적게 쓰는 건 3색입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색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돼? 나는 3개의 색만 사용할 거야. 색을 3가지만 사용할 거야. 혹은 나는 색을 4개의 색을 사용할 거야. 혹은요 나는 5개의 색 다 사용할 건데 이렇게 뭐 하면 돼? 배반사건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의 핵심은 배반사건 분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보고 색은 5개야. 그럼 그 5개의 색을 난 3개만 쓸 거야. 아니야 난 4개만 쓸 거야. 아니야 난 5개 다 쓸 거야. 라고 분류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영준아. 그래서 색을 3가지만 사용하면 나는 딱 3개만 쓸 거야. 5개 색 중에 3가지만 쓸 거야. 자 그러면 A에 칠했어. 5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뭐 B에 칠했어. 그럼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색깔 몇 개 쓰기로 했어? 3개 쓰기로 했어. 벌써 색을 2개 썼단 말이야. 그럼 하나로 나머지 다 칠할 수 없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색을 3가지를 쓰겠다는 얘기는 B랑 D랑 같은 색이어야 되고 C랑 E랑도 같은 색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B에다 칠하는 순간 D도 같이 칠해버리면 되죠. 남아있는 3가지의 색 중에 하나를 C에 칠하면서 E에도 같이 칠해버리면 돼. 그래서 3 곱하시면 되겠죠. 이게 색을 3가지 사용하는 경우의 수지. 알아먹고 있는 거니? 됐어요? 자, 색을 4가지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나는 4가지의 색을 사용할 거예요. 4가지의 색을 사용하면 일단 A에 칠해. 그리고 뭐예요? 4가지의 색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A에는 어쩔 수 없이 칠해야 되니까 나머지 3가지의 색으로 4군데를 칠해야 돼. 3가지의 색으로 4군데를 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떤 2군데는 1가지 색으로 칠해야 된다. 어떤 2군데는 1가지 색으로 칠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1가지 색을 2군데에다가 칠할 곳을 결정하면 되죠. B, D에다가 1가지 색으로 칠할지 C, E에다가 1가지 색으로 칠할지를 결정하면 되죠. 그게 몇 가지의 경우 수가 있어? 2가지. 그러면 내가 BD라고 결정하면 BD에다가 칠할 색 몇 가지? 4가지의 색 중에 1가지를 칠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면 뭐 하면 돼? 색깔이 3가지가 남고 C2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고 있니? 됐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는 뭐 할 거야? 5가지의 색을 다 쓸 거야. 됐습니까? 5가지의 색을 다 쓸 거니까 A에다가 칠해, B에다 칠해, C에다 칠해, D에다 칠해, E에다 칠해. 됐습니까? 얘는 다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3개를 다 더하시면 구하고 싶은 답이 나온다. 알아먹고 있는 거야? 지도색 칠하기 문제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내신에는 특히나 무조건 나오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도를 색칠할 때 어떻게 색칠하냐면 첫 번째,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것부터 무조건 색칠하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에요. 그 다음 풀이법, 그 다음부터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풀이법은요, 그냥 순차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안 된다고? 어떤 경우가 안 된다고?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곳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알겠습니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그 풀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칠할 색의 가지수를 결정하고 하나씩 배반 사건 분류해서 칠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45분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